자, 이번 시간부터 원숭이띠죠. 원숭이띠는 잔나비띠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원숭이 신자를 생각하시면은 새로운 기술, 새로운 문물에 문을 열어주는 그러한 신이란 말이에요. 원숭이에게 비유한 이유가 있겠죠. 원숭이는 흡수의 신이죠. 사람과 가장 가까운 동물을 비유한 이유가 있겠죠. 그만큼 흡수력이 뛰어나다. 자기 것으로 만드는 능력이 대단히 뛰어나다. 그리고 시간 속에서 원숭이띠의 에너지를 살펴보는 게 가장 기본이죠. 자, 원숭이띠를 공부하면서 조금 살펴볼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사주팔자의 8글자의 에너지의 조합을 공부하면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지금 띠를 공부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공부하는 거예요. 사실은 조금 더 공부하면 이제 이 부분까지 공부할 수 있어요. 이 8글자 중에 이 하나의 글자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출발이란 말이에요. 이 띠라는 것이 자기 자신의 생명의 출발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의 타고난 기질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 타고난 기질은 몸과 마음 속에 녹아 있겠죠. 선택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선택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부모를 통해서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그 에너지를 물려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려받는 기질의 특징이 평생 간다고 했죠. 그래서 평생 가기 때문에 가장 강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띠를 중심으로 보는 거고, 태어난 달과 태어난 날이 자기 자신의 캐릭터에 의해서 그 띠의 에너지는 희석이 된다. 그 특징이, 개성이 옅어진다 이거죠. 그런데 이 띠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은 항상 갖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런 마음으로 원숭이 띠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띠를 이해하실 때 처음에 시간 속에서 이해하는 게 좋다고 했죠. 그래서 하루의 시간에서는 오후 3시에서 5시, 그러니까 4시 전후예요. 그리고 1년으로 따지면은 이제 가을이 시작되는 거예요. 입추와 처서가 해당되겠죠. 그래서 하루의 시간 속에서 에너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보통 오후 4시 전후를 보시면 돼요. 이때 이제 우리 인간의 생체 리듬에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이 신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걸 좀 보면은 조금은 이해하겠죠. 자, 오후 4시가 되면은 우리 인체 내에서 양기가 내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빠른 반응력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이제 양기가 들어가니까 근육은 좀 부드러워지고, 이제 오전에 활동했던 근육들이 부드러워지고 내부에 혈압이 가장 높은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표면에 있는 양기들은 내부로 들어가니까 겉에 있는 양기들은 좀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표면에 있는 근육들은 좀 나른함을 좀 느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때 좀 커피가 땡긴다든가 조금 단 음식이 조금 땡길 때란 말이에요. 원숭이 신자를 상상하시면은 요게 양기잖아요. 날일 태양을 뜻하잖아요. 그렇죠? 요게 완전히 이렇게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양기가 납신다. 이 납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공간 속으로. 그래서 음기로 바꿔줘야 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양과 원숭이가 만나면 불기운을 흡수해서 금의 기운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죠. 그래서 불기운의 에너지가 금기운으로 이제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화금 교역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려운 말이에요. 나무로 따지면은 나무에 있는 모든 기운을 꼭지를 만들어서 열매 속으로 영양분을 넣어주는 거죠. 나무에다가 비유하면 제일 쉽죠. 나무에 있는 에너지를 양띠가 꼭지를 만들어 주잖아요. 과일에 꼭지를 만들어 주면은 꼭지 속으로 영양이 전달이 되면 그걸 누가 다 받아 먹어야 돼요. 원숭이띠가 다 받아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매일매일 그 열매가 조금씩 커지죠. 그러면서 크기도 변하고 영양분도 변하고 맛도 변하고 색깔도 변하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흡수시키면서 변한다. 그것을 뭐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것을 원숭이 신으로 표현한 거예요. 매일매일 새롭다. 이 신이라는 게 뭐예요? 양기를 흡수한다. 하늘의 기운을 흡수한다. 쉬운 말로 뭐예요? 나무 속에 퍼져 있던 영양분을 열매로 흡수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12동물 중에서 원숭이에다가 비유한 건 참 대단한 거죠. 원숭이는 모든 거를 가르치는 대로 흡수해 주잖아요. 그다음에 대단히 양기가 엄청나게 발달한 탄력 있는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틀을 만들어 가죠. 12동물 중에 가장 탄력이 넘치고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막 뛰어다니고 날아다니고 막 그런 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을 절대로 안 바꾸죠. 자기가 사는 공간의 틀을 꼭 만들어 낸단 말이에요.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살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이동하면서 살아도 충분하잖아요. 원숭이띠 입장에서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절대로 틀을 만들어서 가족 중심이든 집단 중심이든 어떠한 테두리를 만들어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숭이는 어떠한 에너지를 납하는 거예요. 납입하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어딘가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숭이띠 상징하는 에너지는 미토가 사과 꼭지라면은 그 풋사과를 매일매일 익혀가는 과정. 매일매일 새로워지겠죠. 그 새로울 신자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원숭이 신자를 양기를 받아들이는 납의 의미, 이렇게 받아들인다. 납의 의미도 있고 매일매일 새롭게 변한다. 이런 뜻도 돼요. 그 다음에 새롭게 받아들이는 새로운 신자를 기억하셔도 되겠죠. 근데 그 재주가 남들이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재빠르죠. 잔망하다. 남들이 갖지 못한 그 아주 특별하고 재빠른 재주를 잔망하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쳐서 뭐라 그래요? 잔나비띠 그런단 말이에요. 납은 나비가 되겠죠. 그래서 잔나비띠가 된단 말이에요. 원숭이를 그래서 잔나비라고 그래요. 원래 원숭이는 한자로 따지면 원성이에요. 원성인데 원숭이가 된 거예요. 꼬리가 있는 원숭이, 꼬리가 없는 원숭이를 합쳐서 원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원성. 그게 원숭이가 된 거예요. 이름으로. 원숭이는 한글이죠. 원성은 한자고. 그 다음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잔나비. 이것도 이제 한글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원숭이의 에너지는 양기를 음기로 바꿔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거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거로 만든다. 이거 표현을 어떻게 할까? 그거를 신금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는 음양오행 중에 금에 해당되고요. 금에 해당되는 게 원숭이띠하고 닭띠기 때문에 그냥 금이라고 하면 안 되고 신금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나중에 닭띠는 유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신금의 특징은 뭐예요? 양기가 계속 들어와야 되니까 껍질이 만들어지면은 껍질이 완전히 굳어져야 돼요. 껍질이 얇아야 돼. 껍질이 얇아야 되겠죠. 그리고 야들야들해야 되고 그다음에 색깔이 정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1인자가 되는 거예요. 색깔이 너무 정해지면은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부딪힐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 신이라고 하는 에너지는 껍질이 얇다. 그 다음에 혁신할 수 있는 기본 자세가 돼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뉴라고 하는 에너지를 항상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원숭이는 새로운 문화의 신이다. 새로운 문화를 흡수하는 신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요즘 말로 신세대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어떠한 재능과 적성, 직업으로 갈지 다음 시간에 점점점 살펴보면 되겠죠.